독서 영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까지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영어 원서 읽기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영어 원서로 읽히면 영어 실력도 늘어나고 좋아하는 책도 읽으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아이가 재밌어하는 책을 영어 원서로 읽혀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곧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영어 원서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지속하려면 영어로 된 책 내용이 자신의 수준에 맞아야 합니다. 내 수준에 맞는 책이란 읽었을 때 앞뒤 문맥 파악이 되는 책입니다. 가령 주인공의 마음이 왜 바뀌게 되었는지, 주인공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영어로 읽게 하자니 내용 이해가 잘 안 돼서 책 읽기 자체에 흥미가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로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식을 쌓아가야 되는 이 시기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까지는 흡수하는 지식의 양도 많아지고 지식의 난이도도 점점 높아집니다. 이 시기에는 복잡 미묘하고 깊은 문맥의 뜻을 해석해낼 수 있도록 많은 독서로 지식의 양을 늘려가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독서의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이 시기에 독서로 독해 능력을 기르면서 지식을 쌓아야만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의 학습 기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시기에 영어 텍스트로 독서를 하면 충분히 지식의 양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영어라는 학습 도구를 익히고 있는 중이며 또한 독서의 습관화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는 둘 다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재밌어하는 책을 읽을 때 한글로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문맥을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인 미숙한 영어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밌는 책이 더 이상 재밌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독서에 대한 흥미가 사라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미드 프렌즈가 아무리 재밌어도 영어 학습용으로 우리말 자막 없이 보는 것은 성인인 우리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포기해버리고 말죠. 좀 정리하자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아이들에게 영어로 된 자기 수준이 맞는 텍스트를 읽히는 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되어 있든 한글로 되어 있든 독서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어려운 독서를 영어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지속성이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는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위한 지식 기반을 만들기 위해 독서로 지식의 양을 눈덩이처럼 불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아이들 중에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영어로 술술 읽어내며 문맥 속에서 의미를 파악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도 가장 고민하는 영역이 국어 영역이며 수능 만점자들도 국어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 임박해서까지 들쑥날쑥해서 고민했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살다 와서 자기 수준의 글을 영어로 읽으면서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내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아이들조차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영어 원서만 읽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말로 된 독서를 더욱 많이 해서 떠나 있을 동안의 갭을 메워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떠나 있을 동안 우리말로 독서하고 있었던 친구들의 수준으로 우리말 독해 수준을 계속 높여가야 합니다. 깊이 있는 문학작품을 한나라 언어로 문맥을 통해 그 깊이를 이해해 가면서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익숙한 우리말이라 하더라도 배경 지식이 없으면 실용서적의 복잡한 설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학작품 독해 능력과 배경 지식 쌓기는 독서로 이루어집니다. 영어는 지식 흡수를 위한 도구이지 우리가 익혀야 할 지식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한글이나 영어 자체를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독서의 경험을 통해 의미와 문맥을 파악하는 독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문을 읽으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어 능력은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독서를 하지 않으면 독해 능력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위한 텍스트 따로, 독서를 위한 텍스트 따로 해야 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독서라는 과제와 영어라는 과제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넓고 깊은 지식의 세계를 사용법도 잘 모르고 익숙지도 않은 도구로 헤쳐나가야 하는 영어 원서 읽기는 아이들에게 너무 벅찹니다. 그러다 지치면 안 하게 됩니다.
익숙치 않은 영어는 하드웨어적 측면에 집중해 현재 수준에 맞는 영어 텍스트로 시작해서 학습 수준을 점점 높여가야 하고, 사용법에 익숙한 국어는 소프트웨어적 측면, 즉 내용에 집중해서 독서를 통해 학습 수준을 높여가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아이들이 귀한 시간에 영어 원서 한 권 읽는 것보다 우리말로 된 좋은 책 5권을 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희 둘째가 영어 지문은 영어로 된 국어 비문학 지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어 지문 도입부를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이구나 하고 짐작이 가면 굉장히 빠르게 영어 지문을 독해해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국어 비문학 지문을 잘 풀 수 있다면 영어 지문도 잘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능력은 우리말로 된 많은 양의 책 읽기로 길러집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와 졸업해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일하게 될 때 우리말로 번역된 텍스트가 없어도 어려움 없이 영어를 읽고 이해해서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영어 학습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독서 영토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